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을 들어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반갑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큰 성자로서는 우리 공자님도 동이족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동양에는, 특히 우리 한국에는 공자님의 사상으로 무장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도 유림이라 이래가지고 그 유학을 하는 학자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방마다 유림회가 있고 이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린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에 살고 우리 동양에 살고 동양의 위대한 성자는 우리 공자님이신데, 공자님의 사상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내 후손들, 후학들, 그리고 우리 내 시대에 살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공자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떴으면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중용이라 물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자님의 사상을, 공자님의 도를, 유도락하는 도를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중용에 대해서 깊은 뜻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공자님은 동양의 우리 성자라 그러면은, 인도에 가면은 서가세존, 그 다음에 공자 윗대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특히 유명한 노자님은 공자님보다 연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나온 분들이, 그분 후에도 명자님 말래도 그 상당히 훌륭한 성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정치인이지만은 안자 같은 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런 성자들이 대단히 우리 동양에는 많이 나와 좋은 사상을 빚는데, 누구보다도 큰 동양의 정신의 큰 핵을 건 양반은 우리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흔히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흔히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데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자기들을 갖다가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공자님의 도가 동방 예의지국인데, 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한 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 한국 사람이요, 예의를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동방 예의지국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자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무엇 가지고 도를 피울까 하고, 처음에는 서가세존처럼 이 세상을 벗어나는 해탈의 대도를 필까도 생각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서가모니의 도와 같은 출가의 도도, 이 세상을 버리는 출가의 도도 피울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윗대 그 선배님이 되시는 노자님은 그 양반은 쉽게 말하면 무의사상이라 이래가지고, 자연주의 무의사상이라 이랍니다. 그 무의란 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할 일이 없는 건데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히 고요히 침몰을 시킨 양반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님처럼 그게 잘못 알면은 노자님 신선도라고 자꾸 그러는데, 신선도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그 단전호흡이라는 게 그게 본디는 단전호흡이 아니고 선나락 하는 게인데, 선나. 이걸 요새 절에 가면 참선이라 하는 것이 그게 선나입니다. 선나는 호흡입니다. 수십간 하는 건데, 숨이 들고 나는 걸 시하리라 이래서 수십간 하라는 그 도가 우리 동양의 공자님 때도 이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노자님이 잘 그 선도를 잘 폈거든요. 선도께 신선되는 도가 아니고 참선하는 도를 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선도가 섰나요? 선다는 뭐냐면 요새 흔히 시중에 많이 깜빵 걸고 수행하고 있는 단전 호흡하는 분들은 그 계통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 단전 호흡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서가모니 뜻도 따를 수가 없고 노자님 뜻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동이족 산동반도 여 선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저 북방으로도 많이 가보셨답니다. 그냥 진짜 몽고 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동방 쪽으로도 내려와서 우리 만주고원 쪽으로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여진족이 살던 시골 한경북도 저으로도 한번 와보셨대요. 와보니까 산에 짐승을 잡아다가 아들이 살과 고기 부드러운 건 젊은 놈들이 다 먹고 늙은 부모님한테 뼈다구를 주더랍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또 자기 연장자한테 쉽게 말하면 요새 같지요. 시스템은 요즘 같습니다. 요즘 이 사람이 지우러 어른이 있습니까? 서성이 있습니까? 자기 위에 선배가 있습니까? 아, 이런 불쌍놈한테 내가 도를 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는 이 동방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내가 도를 필 기다 이래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노장님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도는 출가도가 있었고 선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동방에 내가 사는 이 우리 동이족 이 인간들한테만은 내가 예의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공자님 사상이 아니라 종교 가르침이 교회 가르침이 동방예의지국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웬만하면 유교의 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없어도 배부른 사람은 밥 생각이 없습니다. 신발이 자기한테 딱 맞으면 신발을 잊어버려. 보세요. 동방에는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는 놈들이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자고 뭐고 옛날 성인의 말씀을 갖다가 다 물어 씹어버리고 자유니 민주니 해가지고 이 정치하는 이 정치 페루나들이 이 지경 해놨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 공자님 사상을 바로 잡아놓고 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놨다가 후세 잘 전해주세요. 아니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에서 무슨 예의가 필요합니까? 에? 아니 도적님이 없고 범죄자가 없으면 지금 경찰서 저 교도소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란 말은 우리말로 마크가 됐다 이 소리인데 그 덴마크에 보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호 박사가 그 철학 박사고 보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보호 대학에 가면은 우리 동양에서 전수해 내려왔다 하는 음양 오행 이 학설이 이상하게도 덴마크 보호 박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어요. 깜짝 놀랄 사실은 우리 동양에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음양 오행이라 이러면은 그 법칙이 뭐냐 이랬을 때 상보, 상극, 상생인데 상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음양 가면은 음양 오행 가면은 음양 오행의 법칙이 뭐냐 이랬을 때는 상보, 음양은 서로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가운데 서로 밀고 땡기는 이 법칙이 있어가지고 상극이 있고 상극이 있으므로 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존재가
활짝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양반이 깜짝 놀랄 사실로 덴마크에 모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자들 마냥 책을 누비고 다니면서 무슨 도서관을 누빈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다 보기 때문에. 이 보세요. 보호대학에 가보면은 보호대학의 마크가 뭔 줄 압니까? 우리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라. 마크도 덴마크를 지금 덴마크만이 달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놈들은 국기도 몰라요. 이런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헌화사는 내가 나름대로 사랑했던 용옥 선생, 당신도 철학 박사이라 보호대학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들은 건데 바로 잡으세요. 태극기도 모르잖아 지금. 이런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있어. 여기 정치하는 정치꾼들 잘 들어라. 이가 벅벅 갈리다 너들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망치놓으면 되나? 참 대단한 썩어 빠진 대가리 가지고 에? 이상한 거저 사냥 망상만 불리면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되고 우리 후손이 될 줄 아나? 어째서 이 모양 만들었나? 동방 예의지구란 말도 모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될 텐데. 두 번째 꼭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공자님의 유도가 솔직히 뭡니까? 그 자세히 우리한테 좀 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상강 오륜께서 윤리 도덕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공자님의 진짜 사상은 심재론입니다. 심재론. 그래서 6.25 집안에 가보면은 제실이라는 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거실 제자 아니십니까 그거. 그 제자가 우리의 머리에 상투 끼고 손으로 합장하고 큰 도포를 입고 절하는 그 모습의 글자가 말거실 제자입니다. 정신을 맑게 깨끗이 청정하게 하자는 뜻으로 청정이라는 뜻으로 청정 요각의 뜻을 공자님은 제자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게요. 공자님 살아계실 때 공자님이 아끼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안자란 분이 계셨습니다. 안자가 어느 날 공자님 보고 저 촌나라의 사람이 왕이 저렇게 사람이 표현하고 오늘 이북에 누구매로 만날 전쟁만 하자고 저러니 저걸 내가 가서 잘 다스리고 오겠습니다 하니 네가 뭘로 어떻게 다스렸단 말이냐. 공자님 가르침으로 내가 잘 일러주면 되지요. 이 사람아, 너는 신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냐 이랬어요. 신재를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돈이 있어 술을 먹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오입을 합니까? 난 이렇게 공자님대로 깨끗이 사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네가 신재를 모르는구나. 잘 들으십시오. 온 인류는 잘 들으십시오. 공자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술도 안 먹고 나쁜 일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심재를 모른다 합니까? 아니, 심재란 말이 그 소리가 아니다. 심재란 마음을 밝힌단 말이 그 소리가 아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유생도 잘 들으세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새로운 방송에서 한참 방송할 때 우리 고향 유생님들이 날 초대해가지고 거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한 300여 모인 그 유생님들도 나한테 처음 들었다 합니다. 심재론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자님의 진수, 공자님의 진 가르침을 이걸 몰랐다니 유생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에이? 곳곳에 가면 제실이라는 게 있고 제자 쓴 글자들을 해가지고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심재론을 모른다 이 말이 됩니까? 그 심재가 뭐냐? 앉아도 묻습니다. 그럼 뭐를 심재라 합니까? 이래요. 잘 들으세요.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특히 정치권, 특히 좀 공부 좀 한다는 양반들 잘 들으세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었는데 그 귀는 각성을 말합니다. 각성을 들어라 이랬어요. 이게 불교의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법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듣는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듣는 각성을 의식하고 그 각성을 의식하는 자를 돌이켜보라는 이것이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법입니다. 공자님이 이근원통법을 말씀하셨어요. 앉아야 네가 나의 사상을 가지고 초나라에 네가 왕을 제도한단 말은 말도 아니다. 너는 심재가 없다. 심재가 뭐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우리 어린이 손자 너희들은 쉽다 해봐라. 너 부모는 어라도 넌들 끼다. 소리가 들으면 듣는 걸 생각하지 말고 듣는 이 청각을 의식해라. 청각을 의식하지 말고 청각을 듣는 있는 그 각성을 또 돌이켜보라. 주시해보라. 이 소리가 공자님이 말씀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으로 들으라 이랬어. 그러므로 공자님은 800급 전후를 환하게 다 알아요. 일체 시방 세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지구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3천 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저 기댕이는 버러지 지새끼의 마음도 다 알아요.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아,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성인이 뭔가를 이제 잘 생각해 두어라. 그리고 너들도 그 옆에 있는 친구나 누구의 소리를 듣고 성질내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 듣는 너의 각성을 의식하는 돌이켜보는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 뭐잖아, 활짝 마음이 열려가지고 시방세계 소리를 다 듣는다. 듣는 게 아니라 다 본다. 나는 공자님과 같은 동이족 사람으로서 공자님에 대해서 이 사상을 제대로 정의해놓고 가려고 무척 애도 썼어요. 대단한 외석 형색마로, 형색은 산투끼고 먹기고 가슬고 도포리고 나름대로 요식 갖추는 데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고금이 없어요. 요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각성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물론 품행도 반듯하게 갖춰야지. 품위를 갖춰야지. 어째서 공자님의 유도를 믿는 양반이나 공자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자님의 참 도가 뭔가를 이것도 모르고 산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든지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 일체 소리를 듣는 자를 안에서 자기가 안에서 듣는단 말은, 듣는 자를 들으란 말은 그 각성을 의식한다면, 그 각성을 의식하는 자를 한 번 더 관한다면은 시방 세계가 활짝 열리어 뭐잖아. 이것이 공자님의 참 가르침인데 이 심재론이 이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교는 뭐나 모든 종교인 뭐 할 것 없이 인간들은 나면서 일 안 하려고 헐소나 뭉치려고 그를 배웠단 말입니다. 에? 지 부모들은 덜에 가서 일하는데 나름대로 양반 자식들은 정자 밑에서 사사상경 읽고 앉아있거든. 거짓하다가 외놈들한테 당해가지고 보세요. 다시 아주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분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님도 최초에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오시가지고는 서가세존처럼 깨달음으로 가는 출가도를 필가도 해봤답니다. 본인 동양 사람은 안 되겠더래요. 그 다음에 윗대 선전 노자님도 찾아가세요. 노자님 찾아가지고 공자님이 아주 혼나가지고 집도 못 쳐준 일이 있어요. 공자님이 저쪽에 서쪽에 사는 노자를 찾아갔어요. 노자를 찾아가서 큰 절을 하고 이래 채록에 누워 계시는 어른한테 절을 하고 제가 동방의 공부입니다 하니까는 아 당신이 동방의 소문난 공자요 하니 예 그렇습니다. 어째 날 찾아왔소? 돌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당신은 돌을 어디서 구했소? 이래 묻습니다. 처음엔 윤리도덕으로 찾아봤습니다. 윤리도덕에 도가 있었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주역에서 12년 동안 도를 찾았대요. 그 있었니까 한 게 없다 해요. 그랬을 것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머리를 굴리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머리 굴리 쓰고 있는 마음을 깨끗이 소화를 시키고 소멸을 시키는 법인데 당신이 윤리도덕 가지고 이 세상에 해보니 도가 없다는 말도 맞는 게예요. 최방희 공자님이여 당신은 세상에 말을 좀 만들지 마시오. 자꾸 사상을 만들어서 사상을 피게 되면은 마치 아낙네가 퀴즈를 할 때 그 티끌이 눈에 날라들어가서 눈을 못 뜨는 것 같이 될게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사는 걸 가르쳐 주세요. 무의사사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공자님이 노자님의 예를 듣고 집에 와서 며칠간 제자들 보고 그야말로 두 문 출입을 안 하고 밖에 문도 안 열고 7일 7일 동안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하늘을 나르는 핵을 한번 합치면 천만리를 가는 학에 있는 것도 나도 알고 바다에 가면 큰 고기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참으로 나는 모르겠는 사람이 하나 있다. 내가 이번에 갔던 서쪽에 노담이라고도 해요. 노자님 만나고 노담은 나는 참으로 모르겠다. 정말로 용과 같은 사람이다. 익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이 양반이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필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살다가 아셨지만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안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안자하고 데리고 저게 저 서쪽으로 노나라 그 제왕업 보필하고 있다가 뭔지 사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외국을 추방을 당해서 반생을 동안 이 외국에 다니다가 고국에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는 이 책이 어디에 종이로 되어 있습니까? 죽간이라 해서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글을 쓴 책이 얼마나 많은 추록으로 요새 말하면 한 반추록이나 됐을 거예요. 이걸 구루마에 싣고 갔다 오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징글밭에 연못에 빠져버렸어. 수레 자체가 다 빠져가지고 그 많은 서적이 못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아연실책해서 앉아 계시는 공자님을 보고 안자가 hul떡 보고 뛰어들어가서 다 건져내고 마침내 물을 많이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생을 두고 그 안자 때문에 울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안자를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안자한테 전해준 법이 심재론입니다. 여러분도 제발 이 말 많은 세상에 조디가 있다고 함부로 씹어내는 이 말 많은 세상에 나는 말 많은 세상을 말세락합니다. 이 말세병을 치료하는 명량은 명상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잘 들어보세요. 청각을 의식하라 이 소리라. 이게 심재론인데 공자님이 그야말로 진술을 이렇게도 다 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람 만들려고 애쓴 그 동방 예의지국의 공자님의 도를 대한민국 사람은 예의가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래 예의지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예의 참 아이고 이상한 양반들.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살리보려고 그렇게 애쓸 때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욕을 먹으치 하고 한 양반들이 에? 정말로 이 세상에 백성 믿고 살 수 있는 공장 하나 짓지도 않는 이런 정치가들이 지 조디 가지고 천안 밀리 산다고 이카다가 영삼이 같은 분은 나라가 그때 막 부도나 버렸어. 그렇게 서울대학교 유명한 아이고 참 그렇게 모두 문자 쓰지 마세요. 예? 문민정부 요번에 뭐 문 대통령 이 양반은 사람 사는 시대 언인 짐승이 살았나? 왜 사람 사는 시대도 사람 같이 못 살았노? 어쩌자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노? 지금 유교라고 하는 교를 핍박하는 우리 공자님이 핀또 가르침 중에도 중용이 있습니다. 중용. 오늘 중용을 참 얘기 좀 하고자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중용이 뭔지 이 할아버지 쓴 글자도 어렵다. 거기 가운데 중자 떳떳 용자다. 떳떳 용. 떳떳하는 말은 무슨 떳떳하단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너희들은 중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할아버지가 쉽게 말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은 거 엄마 좋고 아버지 좋고 나 좋은 거 에이? 친구 좋고 나 좋고 구격부 좋은 거 이걸 중용이라 한다. 내가 학문을 실제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하면은 깜짝 놀랄 사실은 지금 저 기독교 가면은 예수님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뭐냐면 깨달음으로 가는 깨어있으라는 지도를 피웠는데 그걸 이상한 이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 같은 뭘 어떻게 잘 지키라는 식으로 그 해석을 해놨어요. 산상수훈이 뭔지도 모르고 꼭 이와 마찬가지로 유교에도 중용이란 말은 상호 보완적 의식관계의 꽃피움입니다. 꽃피움. 상호 보완적 의식관계 생각하는 것 관계 의식의 꽃피움을 상호 보완적 의식의 꽃피움을 중용이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는 어린이 너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은 걸로 알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냐? 한번 보자. 엄마가 아버지가 널 공부 안 한다고 아주 뭐락하고 꾸중을 하실 때 네가 반항을 하고 대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엄마, 아버지 속을 썩이는 이 자식을 잘 못 놓은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식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잘 못 놓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중용이라. 내 어느 때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간다고 하도 두드리 패싸서 나는 학교 왜 안 간 줄 알아? 중용에 보면은 중용의 뜻이 하나도 없어. 산상순에 가면 예수님 뜻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에? 건강경위라고 하는 우리 불교 집안에 가면은 건강경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 건강경의 내용은 뭐냐? 사상을 없애라는 얘기인데 한복기십이라. 남 종과 같이 살아가는데 종과 같이 사는 석자가 아무도 없어. 수행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고도 건강경 읽어라. 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한 번도 빌어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에? 한복기심이라. 한복기심 우리말로 파급들이 종과 같이 살아 이 소리인데 꼭 이거 마냥 공자님 가르침의 중용 속에는 중용의 냄새도 없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상상순회 예수님의 깨달음의 각성계기가 없다는 것과 불교 집안의 건강경을 뭐라 그치 이래 추산 뭐 어쩌고저쩌고 외우고 이래 하락하면서도 종과 같이 사는 스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 복장이 터졌다고. 되든 안 되든 이 늙은이가 이 소리도 하고 가야 되겠어. 지금 이런 좋은 전자제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이나 LG한테 부탁하는데 잡서가 살아계시면 잡서한테 부탁해요. 7볼 가지고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을 7보다 이거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돌에 기름 빼가지고 그것을 7볼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약 30조가 될 기라. 나는 이 재혁이가 반드시 할 기라고 믿고 있는데 참 어쩌다가 더러운 정치 무대에 잘 못 걸려가지고 요번에 욕 보고 나온 게 내가 지금 벌벌 떨려. 나는 이런 나쁜 놈들. 그런 놈들 어디 있노? 다 먼저가 있노? 나쁜 놈들. 이재용 회장 내 얘기를 잘 들어놨다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으세요. 약 30조가 될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 우주에는 옛날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걸어다니고 먹고 자고 한 그 모습이 그대로 우주에는 장식이라는 게 있어. 장식. 우주 공간에 장식 안에는 전부 녹음이 다 돼 있어. 기업장이 다 돼 있어. 입력이 다 돼 있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쳐면은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누구든지 보고 살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버무듣는 시대가 와요.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하도 애가 터져서 그래요. 왜? 생각해보세요. 공자님의 자식이고 공자님의 제자라면은 공자님의 가르침이 진수가 뭐냐면 심재론 아닙니까? 마음 닦는 게거든요.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 희한한 놈의 세상 다 봤어. 정치가는 정치만 잘하면 천하가 잘 살 줄 아는데 애롱이라 캐라. 인류 역사에 언제 정치가가 정치를 잘한 일이 있나? 또 정치로 될 문제냐. 이게 사람은 마음을 바로 써야 되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 정신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지. 이건 교육밖에 없다고. 내가 중용에 대해서 깨닫는 거는 책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책도 있어요. 이만한 게 있어요. 책은 뭐다 집어 넣어있어. 성서도 우리 집에는 없는 게 다 있어. 다 집어넣었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책 속에 없어요. 왜 없게 됐느냐? 실제로 공자님이 제작되면은 안자처럼 자기 몸과 마음을
신명재 자기 몸과 목숨과 재물을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에? 공자님이 물에 빠진 책을 다 거지주고 자기 문명을 하셨어. 그리고 그 가르침이 뭐냐? 심재론인데 심재론이 뭐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라. 각성으로 들어라. 왜 이거 제대로 못 가르쳐 줍니까? 여기에 선비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동에 가면은 나도 문경 사람이니까 안동 가깝습니다만은 도산 서원이 뭐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서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난 솔직히 지금 돈에 나오는 심사임당 아들 율곡 선생을 개인적으로 난 안 좋아해요. 정말로 천재 같으면 내가 말한 이 공자님 심재론을 폈어야 될 거다. 폈나? 뭐 일기이언론 이기이언론 기론을 폈는데 그 공자님이 기로들어라 이 말을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시잖아. 그러면 책도 책은 있는데 안 봤다 하지 안 봤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린이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얘기 듣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보고 깨달아야 된대. 책 속에 없대. 너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찾아야 된대. 너 할머니는 너 아버지가 속을 썩이거나 너 삼촌이나 누가 엄마, 아버지 속을 썩이면은 아버지, 엄마는 뭐라 한 줄 아나? 아이고 내가 복이 없어서. 요새 못된 놈들이 왜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 나 돈도 마음대로 못 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날 낳았어? 이 가는 불효 새끼들이 꽉 찼는데 꽉 찼어. 나쁜 놈의 새끼들. 거기에 정확한 대답이 뭔 줄 아나? 아이고 야야 너도 그렇지. 우체다가 돈 없는 애비 어머니한테 안 넣어. 저기 이병철 할배 집에 가서 태어나지. 왜 그 소리 못하노? 야 이 자식들아 엄마 아버지 돈 많이 못 주고 그렇다면 왜 날라서 가기 전에 이 자식아 왜 그런 집에 안 넣어 이 자식아. 이 지경으로 세상이 망쳐져 있어. 나는 중용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도 얘기인데 그때 내가 공주를 갈 일이 있었어. 공주 저 철원에서 그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버스는 요새같이 이런 좋은 차가 아니래. 참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에 정주영 할배도 차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냈지만 그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버스를 어째 만들 줄 아나? 6.25 전쟁 때 그 쓰고 난 일본 미국 아들이 휘발유 담았던 휘발유통 그거 쪼개가지고 그걸 붙여서 버스를 만들었대. 도라묵강 거기 철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접어가지고 버스를 만들었어. 그 차를 타고 내가 저게 공주를 간 일이 있었어. 그때 버스가 공주까지 가는데 서울 어디서부터 타고 공주까지 가는데 차가 배가 터지도록 사람이 밀려 꽉꽉 차요. 앉는다는 건 뭐 상상을 못하고 그야말로 3대처럼 꽉 차가지고 서가고 있는데 또 가다가 이게 곳곳에 선단 말이야. 설 때마다 그 모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옆방필 들고 탕가라도 팔려고 나도 엿장사 해봤다. 엿탕가라 팔려고 밀고 들어오는 게라. 그때 어떤 젊은이가 그 많은 사람을 밀고 엿장사에 속하고 막 방태 머리에 이고 들어오는 순간에 좀 미는 순간에 보면 저 짝에 뒤에서 사람이 쓰러지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어느 게 무슨 구멍으로 나온 막 요걸 갖다가 육도 문자를 써붙이는데
죽는살을 하면서 어떤 개 먹었던 놈이 이 사람 새끼래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는데, 내가 그때 시계도 없어 안 재봤지만은 한 30분 이상 욕을 해요. 얼마나 수학하고 이 경상도 팔도에 있는 지독한 욕은 어떻게 아재배가 그렇게 다 기억을 하는지, 무슨 구멍으로 나온 새끼라 하면 욕을 그렇게 퍼보니까, 하나 팔려고 올랐던 애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만 팔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갔어. 나가도 자꾸 욕을 심하게 하니까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나와 더불어 그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욕에 모두 놀래가지고 정막광산이 했어. 정막광산이. 아니, 많이 타야 그 뭐 7, 80명 타도 많은데 한 4개명 탄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전부 저마다 얼붙었어. 너무 심한 욕에. 정막광산이야. 하도 욕을 하니까 그 방팀 밀고 나가던 젊은이가 다시 들어와요. 혹시 그땐 깡패들도 많고 살다가 삶에 지치고 나면은 금방 폭군도 되거든. 혹시나 완력을 쓸까 아닌가 하고 모두 걱정은 아니 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했어. 근데 방팀 다시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안에 성당구까지 들어와서 이 젊은이 하는 말씀에 놀래버렸어. 어머니 자식이 먹고 살라고 옆방티를 미고 조금 밀다 옆방 이고 사람을 좀 팔아먹으러 들어오다가 어머니 자식이 옆방 하나 팔라고 사람 밀고 들어오다가 어머니가 좀 다치기로니 그 아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소리 딱 하는 바람에 차가 동시에 천지가 진동한 것 같아요. 폭소가 떨어지는데 강탄의 폭소가 떨어졌어. 참 너무나 거룩한 그 젊은 청년의 말씀이 그게 중용어 말씀이거든. 어머니 자식이 먹고 살라고 옆방티를 좀 밀었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이렇게 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소리를 하니까 아주 고운 목소리로 작년에 추미애 장관도 들어두세요. 아들 사건 때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나름대로 인물도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그 말 못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물고 뜯을 때 글쎄요 다 돼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식 잘못 난 지대입니다. 요 한 말씀은 해도 과연 문교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천지가 진동할 거다야. 뭐라 했노? 계속 변명을 하고. 우린 군대 옛날에 휴가 갔다가 몇 시간만 늦어도 빠따를 얼마나 맞고, 야 이 별단 놈들아, 너 국방부 장관에 국방부 있는 놈 장관부터 너 왜 바른 말 못하노? 손자들아,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중용도 다 깨달았고, 절에 가서 목닥치고 안 앉아도 항상 덜에서 일하면서 팔만대장을 읽고 외우고 함으로써 팔만대장경의 뜻을 다 알아요. 네? 건강경을 읽고 외우고 안 해도 나무 종아같이 살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건강경의 뜻이 환하게 나한테 다 보여. 동중경이요 점중동이 건강경의 요요 건강반야 600부의 뜻이란 게 다 보여. 산사에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들 유감 있으면 나한테 전하세요. 다시 출가하세요.
출가란 초가집 버리고 천가집 지각하는 게 아닙니다. 중용은 어린이들한테는 누이 좋고 외부 좋기다. 너 할아버지 할머니 봤을 기다. 아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애를 먹이고 속을 시킬 때, 특히 너 엄마, 너 아버지, 너 할머니들은 남편이 술 먹고 온갖 개질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다 하고 다니도 그 탓하지 않고 뭐라 할 줄 아나?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업이 많아서, 업보가 중해서, 내가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다 내 제작하고, 항상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죄인이라 했어. 저 정치가가 한 놈이라도 일으킨다 하면 세상이 일이 안 된다. 나쁜 놈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공자님의 참뜻이 뭐냐, 이 동방에 자기 사는 동이족한테는 윤리도덕이 아니고는 도대체 제도할 수 없다. 이래서 자기 도를 갖다가 동방 예의지도라 해서 예의로 도를 삼아서 핀다 이 소리라. 중용이란 말이 참 좋은데, 특히 어린이 손녀 너 부모들도 잘 들어라. 중용을 좀 배워라. 마누라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박박 끌거든 이렇게 말해라. 아이고, 어째다가 이 더러운 만내서 당신이 이렇게 속을 쓰기요? 당신이 이렇게 속시기 애미기는 이 더러운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게 중용이다. 무슨 변명을 그래 하노?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때리고 뭐라 할 때 그랬어. 난 아버지가 제일 미워요. 믿지만 아버지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함께 아버지가 때려가다 못 때리고 이렇게 웃고 돌아가대. 이게 중용이라. 아버지가 믿지만 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살겠어요 하고 우니까 아버지가 때리도 못하고 울고도 아까도 돌아가대. 이게 중용이래.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은 얘기 아니야. 왜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노? 야, 이 더러운 정치가들아, 다시 한번 묻겠다. 정치라는 게 이념과 신념, 종교 사상 가지고 될 줄 아나? 에? 남을 위해서 네가 몸과 목숨과 재물을 좀 바쳐라. 온갖 도덕질 다 해가지고 어떡하러 나무 재물은 조심해야 된대. 겁난다. 한 푼이라도 내가 노력하지 돈을 내가 가지면은 반드시 너 3대 가면 새끼들이 병신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공자님의 가르침이 뭐냐, 교가, 진정한 교가 뭐냐, 심죄론이라는 거. 심죄가 뭐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을 들어라. 이것이 부처경전의 간세모사 이건통법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라. 그리고 귀로 듣고 소리라고 어쩌고 집에 아버지나 엄마 누가 막 한번 세월없이 술 먹고 와서 24시간 씹으리 마라. 참말로 환장한다. 나도 많이 겪었다. 그럴 때 소리를 듣는 자, 소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말고 듣고 있는 자기 각성을 가만히 의식해봐라. 전두룩 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악담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편안하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듣는 자를 들으래. 보는 자를 보고, 보는 자를 보라는 이 안에 시각이라는 시신경은 앞에 보지만은 바깥에 이게 저기 꽃인지 뭔지 판별하는 각성이다. 그 각성을 의식하면은 네가 좋고 믿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마음은 편안하대. 이게 심재론이다. 공자님의 진정한 사상이 심재론에 있다는 걸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진정으로 이 교육은
저 교단이나 책 속이나 저게 학교에는 없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어디에 있느냐? 현실 삶 속에 있다. 현실 삶 속에서 찾아라. 지금 당장 친구한테도, 당장 네 엄마 아버지한테도 네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봐라. 이게 신재론이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네가 나뭐 종이 되면 돼. 종이란 말 너들은 모를 끼다. 너 아파트에 그 수의하는 아저씨들 일하는 것도 봤나 모르겠다마는 그런 양반들 좀 살아. 아파트 수의 보는 아저씨들 중에는 나름대로 이 나라에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게 경비하는 어른들도 계신다. 참 훌륭한 그 교육자들도 들어있다. 그런 데서 배워야 된대. 책 속이나 학교 속에서는 없대. 너 배린다. 학교 가서 뭐 찾으면은 할아버지는 학교나 책 속에서 안 찾았다. 아까 방금 얘기처럼 중용도 나는 옆방팀이는 어떤 젊은이한테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을 살면서 이 몸과 내 몸과 목숨과 내 가진 것을 다 남주는 것만 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죽고 없어서 못 자서 미쳐요. 너들은 잘 모르지만은 너 옛날에 외가에 가보면은 외할머니나 너 집안의 아저씨, 집안의 아주머니들은 너 어디 가면은 그저 뭘 못 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손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래. 남을 못 줘서 항상 마음으로 안타깝게 스스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훌륭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중용과 유교의 재론 사상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 제 얘기 속에서 혹시 유감이 있는 분들은 유감을 먹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리할 게. 새롭게 사세요. 나는 일찍이 저 프랑스, 독일, 저 이태리, 영국 치료했습니다. 왜? 전부 색감들이라 섹스하는 거. 전부 남녀가 맞춰서 입 맞추고 밑에 구멍 맞추고 이 집밖에 안 해요. 그놈들이. 이게 역사가 머지않은데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도 저 엄청난 인류의 문화가 서쪽의 바다로 끌어안은 일이 있다. 앞으로 지금도 이 지구는 머지않아서 바닷물로 다 들어가는 거 돼 있어. 어쨌든 착하게 살아라. 오늘 죽고 내일 이 망하고 지금 망하더라도 정말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착하게 사는 거. 어쨌든 좋은 일하고 사는 거.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공자님의 신재론을 항상 기억하고 공자님의 중용을 항상 머리로 생각하면서 사는 온 인류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어린이 빠이빠이. 할아버지 얘기 잘 듣고 그대로 실천 봉행을 해래. 꼭 그대로 몸으로 행해야 된대. 말만 하면 안 된대. 빠이빠이.